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의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기사라고 하면은 이제 연초 이어지는 화학 침체 주가 전망도 이제 글쎄라는 제목이 있죠.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살펴보자면 이런 불확실한 대경기 환경 속 이런 화학 제품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 그리고 이런 팬데믹 이후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을 중심으로 이런 대규모 증설이 집중되면서 공급 과잉이 누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화학주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날 22일이죠. 38만 7천 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17,500원 내린 채 거래를 마쳤고, 이제 이런 40만 원대가 깨진 건 20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화학적인 수요가 침체되다 보니까 LG화학뿐만 아니라 이런 롯데케미칼 역시 이런 전거래일 대비 2,500원 내린 11만 6,600원으로 마감이 됐고, 올해 들어서만 23.89% 하락했다. 그리고 이날 대한유와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 19.80% 하락한 12만 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역시 연초 대비 각각 굉장히 이제 18.59%, 18.48%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했던 건 결국에 이런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통해서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는 기존의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은 역시 사업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분명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업들은 이런 범용 제품보다 중국이 현재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결론이 이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진화 화학 제품 완만한 수요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이런 중국의 산업 생산은 4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런 폐렴 확산세로 일시적으로 위축된 소매 판매는 올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란 예상에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올해 수급 개선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에도 중국의 자금률 상승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수혜폭은 과거 대비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 강이 이어지는 범용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보다 높은 글로벌 점유율과 중국 수요 비중이 절대적으로 제품 보유한 업체 등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결국에 중국 수요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로는 이런 POE가 있을 수 있죠. POE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중국의 자금률 상승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0년 한 12년 전인가? 그때 이제 PTA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PTA를 만든 거는 이제 PX인데,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PTA 자금률을 상승시키려고 굉장히 공장을 증설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PTA를 수입을 하기 전, 자금률 상승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수입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2011년 이전에 PTA 국내 업체의 수출량을 보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PTA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한 결과 이제 이런 PTA 자체에 대한 수급이 줄어들었죠. 한 5년 정도 이제 수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PTL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PX라고 있습니다. PX가 있는데 중국 자체는 이런 PTA 공장 증설을 많이 했지만 이 PX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PX 자체에 대한 많은 양이 많은 이제 수입이 필요했었죠. 그래가지고 원래 기존에 PTA를 증설하지 않을 때는 PTA 수입량은 많았고 PX에 대한 수입량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PT에 대한 공장 증설을 통함으로써 PT를 자급자족하다 보니 PT에 대한 수급이 줄어들고 이런 PX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중국에서 자금률을 높이는 PTA 같은 거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중국이 이런 PTA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PX 분야에서는 그렇게 증설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중국 입장에서 PX 어떤 고부가 가치 제품을 이런 상황도 같은 상황을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이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PTA랑 PX가 있었는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PTA 자금률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장 증설을 했고 그 결과 몇 년 동안 PTA에 대한 국내 수출량이 굉장히 줄었다. 하지만 이런 PTA를 만들 수 있는 PX는 중국이 수입에 많이 의존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PTA 수출량이 줄어든 만큼 이런 PX 양은 반대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면은 기존의 범용 제품들은 과거의 상황과 똑같이 이제 많이 이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유화나 다른 화학 업체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노릴 거고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HDP나 MEG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기차나 이런 전방 산업들이 조금 살아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에서 이제 주요 지지 구간을 살펴보자면 저점 부근이 있겠죠. 저점 부근이 이제 한 11만 1,000원. 그 어떤 고점 부근은 이제 한 17만 원 부근인데 그 중간 저항은 한 13만 7천 원 부근들이 있겠죠. 그럴 때 주봉상에서 지금 이평선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다 보니까 행보에 대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 5평선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20평선도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제 조금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던 60평선이 다시 이제 조금 하방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주의적으로 지켜줘야 될 게 이런 11만 1,000원 부근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주봉 같은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지켜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한 12만 원, 13만 원 부분이었겠지만 이제 이게 뚫린 상황에서 그건 짧게 보자면 한 12만 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켜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캔들의 위치를 봤을 때 이제 5평선 밑에 캔들이 위치해져 있고 또 이제 10평선, 20평선, 60평선도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추세 자체는 하락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주에 대한 주가가 좋지 않고, 그리고 이게 또 현재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어떤 중국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다릴 거는 대한유화가 HDP랑 MEG 부분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24년도 1분기나 2분기에는 조금 매출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차트적으로 무슨 말을 한다기보다는 대한여에 관련해서 혹은 전반적인 석영 업황에서 좋은 소식이 조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소식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